안녕하십니까. 마켓앤슨 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리나입니다. 오늘 아침 그토록 바라던 1700을 터치했고 심지어 1710까지도 한번 손을 다 봤습니다만 현재 상승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1700포인트 선 겨우겨우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제 종가가 1690포인트였으니까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침 1710까지 갔을 때는 정말 얼마까지 오를까 싶었지만 그러한 어떤 기대감은 조금은 꺾여져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외국인이 뉴욕의 2% 반등, 유로화의 1.23달러 반등에 힘입어서 오늘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수급가 지수 다시 한번 함께 확인해보죠. 네, 외국인이 오늘 장 지금 시작한 지 한 30분 정도 흘렀는데요. 500억 이상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차익 실현이 한 반 정도이고요.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그러나 봐주지 않는군요. 외국인들이 선물과 동반해서 사주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현재 프로그램이 차익, 비차익 모두 다 매도이며 전체적으로도 한 600억 이상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현재 코스피가 1702포인트로 어제 종가 대비 12포인트만 상승한 상황이고 코스닥도 500선 터치를 한 번 한 것 같은데 어제 종가 대비 2포인트 정도로 상승폭이 역시 줄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업종별 분위기 거래소 내에서 한번 보죠. 자, 오늘 운수 창고 쪽이 괜찮은 것 같네요. 오늘 해운주들 많이 오릅니다. 대한해운이 10%, 한진해운도 5% 급등, STX 페노션도 거의 한 5% 급등하고 있는데요. 현대상선도 1.5% 뛰고 있습니다. 오늘 해운주에 대해서 실적 전망치가 많이 상향 조정된 것이 가장 큰 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뉴욕에서 5% 급등한 영향으로 우리 IT 섹터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장 열린 것에 비해서 삼성전자 조금 상승폭 줄어들긴 했었지만 여전히 주당 14,000원 올라서요. 81만 2천원 정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오늘 1% 추가적인 어제 급반등에 이어서 상승을 더하고 있고 LG이노텍도 16만 5,500원까지 올라왔네요. 삼성전기도 오늘 2% 급등하고 이런 날에 LG전자가 조용한 것이 참 오히려 인상적입니다. 자, 그리고 금호전기도 강법, LG디스플레이는 그러나 1.2%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하이닉스도 오늘 많은 폭의 상승은 오히려 좀 안 하고 어제 많이 일단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안 나오는 자리가 일단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오늘 증권업종도 지수가 1700 찍으니까 갈 수밖에 없겠죠. 평균적으로 2%씩은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자, 화학 쪽에서 OCI가 거의 6% 가까이나 급등을 하네요. 오늘 주당 13,000원 올라서요. 22만 3천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넥산 타이어도 4% 이상이나 급등했고 금호석유도 무섭습니다. 오늘 3%나 급등해서요. 금호석유 차트가 정말 급반등하는 그런 차트죠. 48,4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한국타이어도 만만치 않네요. 3%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한번 계속 내려가 보죠. 오늘 금융 쪽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금융 시작을 3%로 했었는데 거의 4% 가까이까지도 오르고 있습니다. 15,750원, 15,800원까지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역시 M&A 팔려나갈 것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게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은행업종도 역시 금융섹터와 함께 얽히면서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업종도 오늘 나쁘지 않다 말씀을 드렸고요. 운수 장비 쪽도 한번 볼까요? 자, 오늘 현대모비스가 3%나 급등하면서 현대모비스 94,700원이면 지금 현대모비스는 이것이죠. 지금 202,500원인데요. 지금 202,500원이면은 사상 최고가를 하겠습니다. 오늘 신고가 내고 있고 미포조선도 1.2% 상승. 조선 쪽도 딱히 밀리지는 않습니다. 자, 현대차 쪽도 한번 봐야겠는데요. 자, 오늘 만도도 역시 상승을 하고 있진 못하네요. 오늘 만도 정도만 조금 꺾이고 있고 모비스가 신고가를 내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좀 봐야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기아차도 조금 소외가 되면서 S&T 대우도 기아차와 더불어서 약보합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한번 봤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테마도 볼까요? 자, 테마주 중에서 대우나 관련주 그리고 4대강 관련주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화공영, 삼호개발, 특수건설 거의 한 10% 가까이 다 밀리고 있는데 4대강 관련 구간 다시 한번 사업을 할지 말지 재점검에 들어간다라는 오늘 안 좋은 뉴스가 아침에 흘러나오면서 이틀 연속 급등했던 4대강 테마주가 오늘 아침 다시 꺾이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먼저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설 윤지신문 증권부 윤경환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이 시각 특징주 어떤 것들이 더 있습니까, 윤 기자? 예. 오늘 증시에서 나타나는 장 초반 특징주 중에는 청와대가 4대강 사업을 청와대가 4대강 산업을 구간별로 재검토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화공영, 특수건설, 삼호개발, 홈센터, 울트라건설 등 4대강 관련주들이 대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KB금융의 신임 회장으로 어윤대 씨가 내정됐다는 소식에 힘입어 우리금융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은 최근 KB금융의 최우선 인수 대상자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번 소식으로 M&A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어윤대 지금 뭐 거의 회장 내정자가 결정이 된 KB금융지주 이제는 불확실성이 걷어졌기 때문에 오늘 상승하고 있다라는 얘기 하셨고요. 4대강 테마들 일부 구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런 재검토 얘기가 들리면서 4대강 테마가 사흘째 이제 꺾이기 시작한다라는 특징주 정리를 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1700 기다리던 1700이 넘어섰지만 추가적으로 너무 낙관적으로 시장을 보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앞서서 여러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국내 증권사에서는 또 어떤 식의 전략을 펼치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지 증권사 리포트 요약을 좀 해봐 주시죠. 예, 시장의 관심이 점차 유럽발 재정 위기에서 올 2, 4분기 실적에 집중되면서 IT, 화학, 자동차 등 기존 주도주에 다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대증권은 오늘 2분기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17%, 순이익은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지난 1분기를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며 IT, 에너지 섹터를 비롯해 경기 소비재 섹터까지 전분기 대비 실적 전망치가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그동안 빠르게 이루어졌던 순환매 성격의 시장 흐름이 외국인 매수세와 2분기 실적 전망치 상향을 바탕으로 기존 주도주를 중심으로 한 대형주 장세로 전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때라고 진단했습니다. 하나대투증권도 5월과 6월 환율 레벨이 예상보다 높았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라면서 특히 이익 측면에서 자동차와 화학의 추세가 가장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증권도 IT, 자동차, 화학 등의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기 시작했다면서 이들 업종 중심으로 매매 대상을 압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역시 2분기 실적 생각한다면 업종별로 얘기를 했을 때 IT, 자동차, 화학 이렇게 해답이 도출이 되는군요. 서울현대신문증권부 윤경환 기자였습니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다시 한번 지수를 보죠. 1701포인트, 1.99이긴 합니다만 일단 1702에서 또다시 1로 내려왔다라는 거. 이거 진짜 정강 후약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외국인은 한 600억 가까이 사주고 있네요. 자, 이 시각 수급 특징주 한번 이제 알아보러 가보죠. 오늘 뛰는 세력대 나는 개인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갭상승 출발한 차트 분석도 궁금하고요. 뉴욕 증시 다우의 2% 급등을 또 어떤 의미로 해석하시는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제가 오늘은 예정된 시간보다 좀 늦었습니다. 저희도 아침에 긴급한 정보회의가 좀 있어가지고 그 회의 참석자 좀 늦었는데요. 네. 자, 이제요. 대망의 1700포인트 선을 돌파한 시점에서 과연 어떻게 매매 전략,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자, 투자자분들도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현재 수급상 한번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 중에 하나인 존 템플턴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식은 비관 속에서 주식 상승에 싹이 트고 긴가민가 하는 상황 속에서 주식이 상승의 날개를 활짝 편다 하는 말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국내 시장 상황도 일부 1700포인트를 돌파하자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바닥에서 보면은 상당폭 올라온 것에 따른 부담감을 느끼는 투자자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주가가 어디까지 상승할지 논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불합리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측을 하고 분석할 필요는 있겠죠. 네. 그래서 직전 고점대인 1720에서 1750포인트 라인은 단숨에 돌파할 수 있는 간단한 매물벽이 아니라는 점에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네. 하지만 시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측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이미 기조 자체는 상승 기조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 마인드 베팅으로 전략을 세우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 동향 말씀드리기에 앞서 현재 국내 증시 주변 상황, 현재 위치 한번 점검해드리고 수급상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지난 금요일장, 지난주 있었던 지난 금요일장의 장대 양봉은 이건 의미가 다르다는 말씀을 너무나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장대양봉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미국 시장도 바닥의 틀을 벗어난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1,500포인트, 다우존스 종합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1,500포인트 라인부터 11,000포인트 라인까지 놓여지는 매물 벽대는 사실 큽니다. 아래 거래량을 보신다 하더라도 현재의 거래량보다 1,500에서 11,000포인트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상승하면서 과연 이 거래량을 수반해 준다면 추가적으로 지난 5월 달의 거래량을 6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형성해 준다면 이 물량을 거뜬히 소화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 이런 전략보다는 미국 시장도 이제 완전히 쌍바닥 패턴으로 상승 전환한 모습, 바닥 탈출형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선 장사는 비 올 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쨍쨍 내리쬐는 시점에서 준비한다고 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지, 예? 이제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만, 그러나 이미 지금은 상승 초기 국면이라는 겁니다. 이미 상승의 나래는 활짝 편 상태가 아니라 이제 바닥 탈출 신호를 하면서 어린애로 친다면 이제 아장아장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는, 기다가 걸음마 단계로 들어서는 그런 초입이라는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미국을 본 김에 주변 국가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일본도 우리나라 시장과 마찬가지로 아침 시가 갭상승한 이후 현재 한 1.4%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도 한번 보죠. 이것도 이제 상승 초입니다. 쌍바닥 짚고 오늘의 일본 시장의 갭상승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국내 시장과 마찬가지죠. 제가 지난주에 갭상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내 시장도 이거 의미가 있다. 설사 음봉으로 밀린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일본 시장 우리보다 조금 늦습니다. 한 3, 4일 정도 늦는데 일본 시장도 오늘의 이 갭상승 의미가 있습니다. 왜? 지난 5월 말부터 3주 가까이 펼쳐졌던 이 지리한 바닥 국면을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이래 된다면 이제 일본 시장 그동안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매물 공백 상태가 굉장히 큽니다. 어디까지? 일본도 11,000엔 포인트 라인까지는 매물 공백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1,500포인트를 향한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현재 1,052포인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차이가 많죠. 아직도 추가 상승 내용은 충분히 가능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본 김에 중국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죠. 중국 증시, 중국 상해 종합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면요. 중국은 어때요? 예, 일본보다 더 약한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동남아 시장에서 해외 증시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이죠. 그래서 네. 추가 상승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 증시는 이제 바닥 탈출 신호한 모습. 일본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국은 아직도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뭐냐? 국내 시장이 다소 연속 상승에 따른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해외 증시, 특히 동남아 시장에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빠질 폭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국내 시장이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중국 시장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 시장의 상승이 국내 시장의 조정 폭을 제한시킬 가능성도 굉장히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 그쵸? 야, 이제 1,700포인트 부담스럽다. 이런, 그쵸? 뭐, 소뚜껑 보고, 뭐죠, 그게? 응?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죠. 예. 그 식으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원달러, 그쵸? 네. 환율 동향 한 번 더, 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 동향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네요. 왜냐면, 환율과 국내 시장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역상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시 말해서 환율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국내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환율이 안정화될 때 국내 시장이 상승을 합니다. 근데 환율 시장 동향을 본다 하더라도 쌍봉의 패턴으로 이렇게 다소 조정 국면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것이 주가라면은 주가 차트랑 굉장히 부담스러운 국면입니다만 다행히 환율 차트입니다. 환율 차트가 쌍봉으로 다소 조정 국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환율시장도 1200원 선을 축으로 해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는 이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선물한 제도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죠.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환율의 변동폭은 급등락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시장이나 해외 증시 동향을 보면 국내 증시에 상당히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국내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 아침 시초가 갭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 이미 어느 정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것은 국내 증시도 기술적 분석상 차트 분석 조금 공부만 하셨던 분이라면 1장 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역회된 쇼일등의 상승 초기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은 적어도 그렇죠 매물벽으로 자리 잡고 있는 지난 4월 초부터 5월 초까지 한 달간에 걸쳐서 매물벽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 1720포인트에서 네 중요한 포인트니까 금방 없어지는군요. 예, 1750포인트 라인까지가 그렇죠. 직전 고점대 매물벽이죠. 그래서 이 매물벽대를 단숨에 돌파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바닥에서부터는 상당폭 상승했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예상할 뿐이지. 그리고 예상한 지수보다는 지금 현재 1700포인트 이제 간 넘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사항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렇죠. 비도 오지 않는데 비 올 것을 대비할 필요는 아직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산을 준비하는 것은 현재 비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죠 먹구름이 서쪽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온다든지 우리서 제비가 낮게 난다든지 개미가 줄지어서 이사를 간다든지 이럴 때 비가 온다 하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조짐이 나타날 때 그 조짐으로 확인하고 매도에 나서도 늦지 않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 오늘 아침 시초가 갭상승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흔들어댈 겁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은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에서도 오후 2시 이후로 다소 늦춰 잡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라든지 현금 비중이 높다면 눌림목을 이용한 비중 확대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제 1700을 넘어선 시점 1720, 50까지를 시원하게 뚫을 것 같지는 않지만 매물벽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상승을 염두에 두고 비중 확대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슬슬 종목을 어떤 걸 담아야 될지 조금 활발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제 외국인들, 기관들 어떤 종목을 샀는지 궁금한데요. 네. 자, 전일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등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들 메이저급 세력들이 국내 시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움직임 체크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네. 자, 전일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하이닉스, 삼성 SDI, 신세계, 현대차, 한국전력을 매수했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현대차, 현대건설, 하이닉스, 현대중공업, OCI를 매수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장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래도 돈이 있으면 사고 싶은 종목을 샀다고. 예, 오늘도 마찬가지네요.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업종 대표주를 매수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고 있는 10개의 종목이 뭐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이들 종목이 상승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종합지수가 상승을 의미합니다. 종합지수가 상승을 한다는 것은 뭐죠? 추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여전히 상승의 무게 비중을 두면서 매매 전략과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점이 전일장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 투자 동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특징은 기관과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의 매매 종목을 보면은요, 그동안 낙폭이 과대됐던 건설주에 대한 매수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전히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지대하게 갖고 있죠. 물론 반도체 업계 1위인 삼성전자 매수상에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아마 5위권 밖으로 삼성전자 매수상에 랭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하이닉스는 1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 그리고 신세계 이런 그동안 낙폭 과대에서 바닥 탈출 신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량 유통주 그리고 대표 조선주에 대해서도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코스닥 시장의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면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다음, 실리콘웍스, SK컴퓨터, 주성엔지니어링, SNU를 매수했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네오이즈 게임즈, 하나투어, 실리콘웍스, 서울반도체, SFA를 매수했습니다. 역시 업종 대표주입니다. 뭐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 다음, 뭐 역시 인터넷 포털 업체의 선두주자고요. 실리콘웍스, 신규 상장된 종목이라는 말씀드렸죠. 업종은 반도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실리콘웍스에 대한 지난주부터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 이곳은 신규 상장된 이후에 어떤 그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어떤 그 주가 관리성 매수의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워낙 또 재무구조가 워낙 좋습니다. 이 실리콘웍스가. 그래서 네. 선취매적인 성격으로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주성엔지니도 마찬가지 반도체 관련주고요. 그 네. 기관 투자가들은 게임과 그리고 여행 이런 같은 네오이즈 게임즈, 하나투어 이런 종목 그리고 서울반도체 역시 반도체 관련주 역시 이렇게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존 어떤 테마성 종목보다는 업종 대표한 재무구조 우량주를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모습이 전 일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정말 궁금하고 사실은 지금부터 어떤 시장 파악이 끝났다면 세력들의 파악이 끝났다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살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자, 이제 이런 타이밍에서 이정환 상무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좀 사봤으면 하고 주목을 하고 계시는지 그 어느 때보다 궁금합니다. 네. 제가 지난주부터 주가가 상승할 때는 테마나 이런 개별성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이런 접근하십시오 하는 말씀드렸죠. 네네. 왜냐하면 코스피 시장의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것이 편안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코스피 시장 종목 중에서 그 업종의 대표주자 두 종목을 한번 선정해 봤는데요. 네. 자, 그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죠. SK에너지입니다. 이거 이 여러 SK 번 얘기하셨었죠? 아, 예, 그렇죠. 네. 이 SK에너지도 역시 제가 이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최대 1위 이런 종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역시 국내 최대 정유회사입니다. SK에너지, SK그룹의 주력 회사죠. 그리고 이 SK에너지가 올해 비전을 선표를 했는데 종합 에너지 회사로 도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갖다가 화학이라든 정유 이런 걸로 계속 분할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의 매수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적정 매수 가격대를 11만 원대로 보고 있는데요. 자, 주가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주가의 흐름은 현재 위치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야, 너무나 예쁩니다. 모습은. 제가 전형적으로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어떤 패턴이냐? 예, 오이동 평균선이 저점 지난해 5월 말과 지난주 저점을 쌍바닥 찍고 돌아나가는 모습. 그리고 그동안 저항선으로 자격된 20일 이동 평균선 이제는 지지선으로 화하는 모습. 그러니까 전형적인 쌍바닥 패턴이죠. 20일 지지 5일선에 이렇게 쌍바닥 치는 전형적인 상승 초기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11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흔들어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네. 오늘 현재 10만 9,500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0원 상승했죠, 전일보다. 네. 11만 원 전환 가격대라고 제가 전일보다도 높은 가격을 조금 높여 잡았습니다. 그래서 11만 원 전환 가격대에서는 SK에너지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1차 목표 가격대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한 12만에서 12만 5천 원대 물량이 직전 고점대 저항선이 있는데 이것은 종합지수 하나 다르게 지난 4월달 5월 초까지 거래량이 지금보다 어떻습니까? 네, 크게 증가된 모습은 네네. 없죠. 그러니까 워낙 이제 그 물량은 상당 부분 소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만 뒷받침해 준다면 직전 고점대의 돌파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견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그만큼 주가는 이미 상당히 바닥권에 놓여져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만 원 전환 시점에서 분할 매수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예. 현대중공업입니다. 네. 이 종목도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과거 엄청난 폭등을 보였던 지난 2003년도부터 2007년도 상승의 주도주였죠. 네. 50만 원을 넘어가는 그런 급등세를 보이면서 종합지수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중공업의 상승으로 해서 조선주들이 급등하면서 조선업종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높였던 그런 종목이었죠. 자, 이 현대중공업 갔었던. 예. 현대중공업도 뭐 제가 부연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내 최대의 선박
플랜트 엔진 제조업체죠. 요즘 들어서는 이제 풍력이나든지 이런 다각적인 방면으로 사업 다각화를 꾀하고 있죠. 또 한편으로 최근 들어서 또 해외 수주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현대중공업도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가격적으로는 한 22만 5천 원 라인은 무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현대중공업도 아까 모두에 언급해드렸던 이 SK에너지와 패턴은 비슷합니다. 오리동 평선 쌍바닥, 네, 정선호 작용하는 20일의 지지,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런 패턴의 모습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 이런 모습을 보인 데다가 펀더멘탈만 갖춰준다면, 이건 매수를 주저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가져옵니다. 네. 근데 뭐 펀더멘탈이야 뭐 현대중공업 뭐 세계가 인정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겠죠. 그래서 한번 눈여겨보셔도 현재 22만 9천 원 조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장중 눌림목을 받을 때 장중 저점은 찍었네요. 22만 5천 원 이하로. 그래서 22만 5천 원을 신은 시점에서 현대중공업 한번 노려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두 종목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근데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M&A 한다 그러는데 재무적으로 부담을 느껴서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향후에 있진 않은지 이것만 좀 여쭤보죠. 예, 현대건설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건설사죠. 네네. 그 현대건설이 M&A 시장에 나올 때 서로가 먹고 싶어, 죄송합니다, 표현이. 서로가 M&A를 사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현대건설이 인수함으로써 그 인수 자금에 대한 부담보다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점이고, 현대중공업 이미 자체 현금력으로만 하더라도 현대건설이 인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오히려 현대건설이 M&A 된다고 한다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현대중공업, SK에너지 두 종목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장중 눌림목 이용해서 사라고 가격대까지 제시를 받아봤네요.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관심 종목 체크 시간입니다. 앞서 패널이 얘기했던 그 종목에 대해서 다시금 체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개장 전에 괜찮겠다 얘기를 했었던 그 종목. 먼저 오늘의 센 전략 코너에 나와주셨던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 김엽 대리가 언급한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화인터텍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역시 신화인터텍 IT 부품주이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 특별히 LED 종목들이 좀 횡보를 하고 있죠. 하반기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면서 좀 하락을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횡보하고 좀 조용한 그런 국면에 있는데, 앞으로 2분기 계속해서 실적이 신제품 또 이렇게 해서 좋아질 것이다.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있다. 일단 하반기 공급 과잉 우려를 당겨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제 종가 정도로 오늘 매수가를 한번 잡아주셨는데 현재 가격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15,100원 정도 나오고 있네요. 예, 신화인터텍. 네, 15,500원 정도 매수가를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지금 현재 가격도 한 그 정도에서 일단은 움직여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목표가는 17,000원 얘기를 하셨고요. 손절가는 14,800원 얘기하셨다라는 거 제가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으로는 뉴스로 보는 투자의매 코너에 출연을 해주셨던 대우증권 은평지점 박종영 과장께서 언급한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프리어닝 시즌 돌입을 앞두고 이제 역시 2분기 실적을 아니 주목할 수 없겠다 얘기하셨는데요. 2분기 실적하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하이닉스를 가장 먼저 언급해 주셨습니다. 어제 급등했었고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지속적인 매도, 매물은 소화가 됐다라고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외국인 매도가 끝나고 이젠 다시 외국인이 다시 사주면서 기관까지 조금 가세를 해주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움직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갭 상승을 한다 할지라도 시초가에 무조건 잡자라고 하셨습니다. 앞서서 방송을 보셨다면 가장 좋을 텐데 일단 현재 가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이닉스 27,500원 지금 나와주고 있네요. 1.5% 어제 종가 대비해서 지금 오른 그런 종목인데 말이죠. 자, 하이닉스 목표 가격은 3만 원까지 보셨습니다. 지금 증권사에서는 보수적으로 이제 보신 그런 가격이 3만 원이고 증권가에서는 32,000원, 34,000원까지도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절 가격은 25,000원, 한 21선 정도가 무너지는 25,000원 얘기를 하셨고요. 3만 원까지 보신다라고 하신 얘기는 전고점인 29,400원은 뛰어넘을 것이다라는 예상 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가가요, 27,450원 정도였는데 오늘 지금 시가하고 비슷하게 지금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윗꼬리 아랫꼬리 지금 다 단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정도라도 매수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2분기 실적이 괜찮아지는 종목, 2분기에는 단기 순익마저도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두산인프라코를 보자고 하셨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굴삭기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보셨던 하이닉스가 외국인 매물 때문에 한동안 못 갔다면 두산인프라코도 기관 때문에 못 갔던 종목. 하지만 이제는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입니다. 하지만 시장 대비해서 이제 반 정도밖에 낙폭을 회복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더 회복의 어떤 위쪽으로 상승 가능성이 더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두산인프라코도 역시 전략은 비슷했습니다. 하이닉스처럼 오늘 시장이 뛰게 되면 시초가가 갭상승하게 될 텐데 그래도 시가에서 한번 잡아보자라고 얘기하셨거든요. 현재 가격 한번 체크해보죠. 네, 현재 19,100원 정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크게 약간의 이제 갭으로 떠서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음봉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좋은 가격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가가 19,450원이었는데요. 현재 19,100원까지 내려오면서 지금 어제하고 캔들이 지금 나란하게 그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 가격은 22,000원까지 보셨습니다. 전고점 조금 못 되는 가격인데요. 121선 뛰어넘으면 일단 22,000원 전고점 인근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두산인프라코 혹시나 모르니까요. 손절 가격은 18,000원 얘기하셨습니다. 네, 10시 2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요, 1,700이 약간 하회가 된 1,698포인트로 조금 내려왔습니다. 외국인이 한 760억가량 사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프로그램 매물도 한 600억 정도로 만만치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1,700 위쪽으로 넘기고 출발했지만 지금 다시 1,700이 조금 하회돼 있는 어제보단 당연히 상승을 하고 있네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투자 해우소 코너 언제나 한 10시 전후로 해서 마련을 하고 있는데 실시간 종목 상담 위해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고지를 좀 드리면요. 02 필요하신 분은 누르셔야겠죠. 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전문가와 함께할 텐데 다음 카페 투자클럽앤증권 아카데미의 정양환 시삽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기로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휴맥스를 1월 네. 때부터 15,700원 한 20% 좀 넘거든요. 네. 근데 너무 안 가고 계속 더 빠지고 이래가지고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 제가 목표가가 18,000원인데 그까지 올라올 수 있을런지. 그래요. 1월에 올 초에 사셨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 전고점이 한 작년 연말 정도에 한 2만 원 조금 못 되는 가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그것보다는 욕심을 조금 줄이셔서 15,000원대에 사셔서 18,000원 정도까지는 안 가겠나 생각하셨는데 12,000원까지도 내려갔다 지금 겨우 한 14,000원까지 회복을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들고 있으면은 일단 매수가 오고 목표하셨던 18,000원 인근까지 올 수 있을런지 궁금해하시네요. 네, 휴맥스는 이제 그 자사 브랜드 TV를 갖다가 사업을 좀 줬고요. 그리고 셋톱박스에 대한 앞으로의 위성 방송이 전국적으로 실시가 될 건데요. 저는 뭐 이 종목 많이 빠졌지만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13,900원대가 마의 어떤 돌파하지는 못하고 지금 있는데요. 네. 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앞으로 2분기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 종목이 좀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 수급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런데 기관들은 조금 담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계속적인 매도로 인해서 동종목은 조금 발목이 잡혀 있는데요. 자, 앞으로 2분기 실적 어닝 시즌 쉽게 말하면은 앞으로 7월달 되면은 또 실적 시즌이 나오겠죠. 그래서 네. 실적이 발표가 되면은 아무래도 동종목 가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450원, 12,500원대가 지지가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 반등 가능하나 매수가까지는 좀 오기가 매수가까지는 조금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사실은 휴맥스 이런 종목들은 좀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은 15,000원 권역을 돌파해야 되고요. 15,000원에서 17,000원까지의 어떤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네. 요 구간을 통과해야지 장기적으로 보면은 한 19,000원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들고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시네요. 네네. 예, 12,500원에서 일단 지지받고 올라온 시점이기 때문에 매수가인 15,700원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은 일단은 15,000원 돌파하는지 여부부터 한번 지켜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무엇보다 뭐 2분기 실적이 이제 공개가 되는 프리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가 시장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데 이 슈맥스라는 이 종목 셋톱박스에 지금 전력을 하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하십니다. 일단은 들고 계시면요. 장기적으로는 19,000원, 아까 발화시점 가격이 한 18,000원 정도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19,000원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일단은 지금 그냥 홀딩을 좀 더 하시면 좋겠네요. 휴맥스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이 더 있으신가요? 아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자, 전화번호 고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3153-2611번으로 전화 받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여지는 대로 지금 뭐 직접 출연은 못 하시겠지만 전화를 주시면 궁금하신 사항 전문가를 통해서 시원스럽게 다 해답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화 한번 계속해서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머리가 아프시나요? 삼성 SDI 때문에요. 예, 얼마에 사셨는데요? 삼성 SDI를 올 2월 26일 날, 네. 2월 26일 날 12만 8,500원에 250주를 매수했거든요. 네. 매수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좀 올라가지고, 중간에 매매를 했다가, 네. 계속 올라가는 타임이 너무 막 좋아가지고, 네. 그 중간에 물갈이를 했는데 16만 1,000원 그 여기 연구원들께서 나오셔가지고요. 네. 그 17만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네. 20만 원에서 30만 원대까지 이게 좋은 그 패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네. 그걸 가지고 이제 16만 1,000원에 다시 재매수를 했어요. 네. 보유액은 한 30% 되고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지금 올라가지고 지금 패턴을 가져가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좀 멈춰야 될지 상당히 이익은 지금 뭐 그런 대로 많이 났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목소리가 났는데 지금 아주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제가 될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고민이 아니 행복한 고민이시네요, 그죠? 네,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행복한 고민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미 예, 1차적으로 행복하셨고 이제 2차적으로 한 번 더 행복을 어느 정도 행복감을 느낄 것인가 그게 관건인 것 같은데 16만 1,000원 물량은 이제 다 정리를 하신 거죠, 그럼? 아예 하지 않고 지금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제 50주술인 나머지 200주를 지금 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네, 그럼 16만 1,000원은 일부만 정리하시고 그때 사신 물량의 어떤 반 그리고 중간에 16만 1,000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요. 12만 8,500원 물량은 다 정리하신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물타기를 좀 했어요. 해가지고 네. 좀 이익을 보다가 다시 보니까 그 연구원들께서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좋은 그 앞으로 그 전망이 좋게 말씀하시길래 네. 타이밍을 놓친 채 이제 그냥 16만 1,000원에 재매수가 들어간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건은 지금 한 18만 원 조금 안 되는데 다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익을 보시고 들어갔는데 20만 원을 넘겨줬으면 하는 게 가장 큰 바람이시네요. 그렇게 되나요? 이제 될 수 없겠죠. 그런데 네, 그래요. 욕심인데 예. 이게 지금 너무 조금 이렇게 이익이 조금 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막 그 다급해진 거 있잖아요. 또 네. 혹시 잘못 하도 지금 그 모든 게 어려운 상태니까 예. 뭔가 좀 또 중간에 뭐 잘못될까봐 네. 이 선에서 멈춰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예. 뭐 좀 어떻게 좀 한 50%라도 좀 줄여야 될지.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가져가야 시점에 예, 전화하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18만 1,000원이 정고점인데 오늘 또 갭으로 뜨면서 17만 9,000원. 오늘도 뭐 거의 18만 원 선을 또 터치를 한 것 같거든요. 예, 멈추라고 하면은 지금 멈출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정확하게 말씀만 해주시면은 뭐 반절 정도, 50% 정도는 좀 줄인다든지 그처럼 저는 전체를 다 줄인다든지. 예, 알겠습니다. 예, 불안불안하면은 그럴 바에는 예, 팔라고 하면 팔겠다. 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먼저 종목을 얘기하기 전에 네. 우리 투자자님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올라가는 종목은 팔고 싶어하고 내려가는 종목은 기다립니다. 네. 참 그게 참 아이러니한데 사실은 올라가는 종목은 좀 놔두고
하락하는 종목은 만약에 이게 급락을 하게 되면은 좀 잘라주는 그런 투자의 또 전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삼성 SDI 2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로 말할 것 같으면은 뭐 제가 뭐 굳이 부연 설명을 안 드려도 네. 잘 아시겠는데 사실은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삼성이 이제 투자를 좀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2차 전지에 좀 관심을 두고 보시고요. 그리고 전자주에 대한 어떤 또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수익이 나서 아이고 이 종목을 좀 자르고 싶은데 어떡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사실은 17만 원 지지 나오면은 만약에 뭐 좀 조정받는다면 17만 원 지지 나오면은 일단 보유하고 계시고요. 17만 원 지지가 만약에 안 된다면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자르고 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종목은 2분기 실적도 지금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2분기뿐만 아니고 3분기, 4분기까지 보면은 이 종목은 2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멀리 좀 보고 있는데요. 종목을 좀 멀리 보면은 사실은 18만 1,000원이 최고의 신고가다, 이 종목이. 네, 오늘 아침에 특징주로 잡히고 지금 뉴스에서 난리 났네요. 네네. 그래서 물론 뭐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옵니다만은 지금이 팔자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3분기, 4분기 뭐 좀 길게 보신다면 내년까지 보시면은 뭐 제가 보기에는 20만 넘어서 한 25만 원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조금 조정받는 구간에서 개인들이 좀 많이 흔들리는데요. 조정받는 구간 17만 원 지지하시면 들고 가시고 만약에 17만 원 지지 못한다면 여기서는 일부 물량 좀 줄여주시는 좀 그런 전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아이고 뭐 윗골을 달았는데 물량을 줄일까 하시는데 사실은 뭐 여기서 물량을 줄이고 싶으시면 50% 아니면은 좀 들고 계시면서 17만 원까지 만약에 깊은 조정이 만나면은 17만 원 지지 확인하시고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실은 시장이 급락을 해도 외국인들은 안 팔았다. 뭐 파는 물량이 많이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괜찮다. 아주 종목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5일 이동평균선을 아주 착하게 따라가고 있는 삼성 SDI이고요. 지금 2분기 실적이 좋다고 하고 굉장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적어도 들고 있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언뜻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굳이 물량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한 50%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그 뉘앙스보다는 17만 원이 깨지면은 그때는 일단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니까 그때 한번 물량을 정리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일단 정리하시기보다 조금 들고 가셔도 더 길게까지도 얘기를 하시고 20만 원 바라시던 가격도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내다봐 주시네요. 삼성 SDI 이 정도면은 조금 뭐 어떤 쪽으로 선택을 할까 갈팡질팡 하셨는데 마음이 좀 정해지셨나요? 마음이 조금만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네. 조금만 뭐 바닥에 용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너무 고맙고요. 너무 죄송합니다. 예, 아예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축하드리고 한 종목 갖고 이렇게 또 잘 살피셔서 이렇게 두 번 또 행복하실 수 있게 돼서 저도 아주 좋은 소식 들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삼성 SDI 일단 좋은 결정 내리시고요. 나중에 결과도 전화로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02-3153-2611번으로 전화를 받고 있는데요. 세 번째 상담 전화 계속해서 이어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것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솔라시아 있죠? 네, 솔라시아요. 그제 상장한 거요. 네네. 그게 사고 싶어서. 아직 지금 매수하신 건 아니고 사봐도 괜찮을지 그게 궁금하시네요. 예, 그러니까 6월 10일 날. 네. 살려다가 이게 떨어지길래 좀 더 빠질까 싶어갖고 안 샀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올랐네요. 예, 상한가가 이틀이나 나와버렸네요. 네, 그래요. 지금 지때는 뭐 거의 한 7,500원도 안 됐는데 지금 11,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이라도 좀 사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새내기주를 많이 좀 접해 보셨나요? 아니요, 이거는 처음이에요. 네, 신규 상장 종목은 일단 트레이딩 경험이 없으시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정영은 시작해서 이 종목이 괜찮은지 여부를 좀 얘기를 해주시고 신규 상장된 종목을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하면 좋을지 그 팁도 좀 함께 주시면 좋겠네요. 네, 솔라시아 최근에 상장을 했는데요. 네. 자,
신규 상장주에 너무 목이 메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특히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은 신규 상장주들은 잘못 들어가시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전일 쉽게 말하면 이틀 연상이 갔는데요. 네. 사실 이런 종목들은 연상이 갈 때 처음에 상장 이후에 락폭을 조금 줄이면서 조금 들을 때 조금 물량 조금씩 들어가는 게 괜찮은데 사실은 지금은 좀 들어가시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종목이 만약에 뭐 오늘 상이 간다 치더라도 네. 이 종목을 들어가서 조금 매물대 물량을 맞아버리면은 바로 어떤 손실이 나기 때문에 만약에 손절가를 잡으시고 매매를 하신다면은 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아침 시가만 안 깨진다면 쉽게 말하면은 꼴이죠. 17,000원이에요. 네. 17,000원 정도에서 만약에 뭐 잡을 수 있으면은 한번 잡아보시고 여기만 안 깨진다면은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런 종목들은 손절가를 반드시 잡고 손절가 5%에서 만약에 좀 깊으면 한 7%까지 잡는데요. 짧게는 저는 한 3%에서 5%까지 잡겠습니다. 3% 5% 정도 잡으시고 단기적으로 만약에 일단 그 이하로 이탈한다면은 일단은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 아니면 좀 오르면은 조금 50% 이익 실현, 한 5%에서 한 7% 정도 오르면 50% 이익 실현. 이런 어떤 단기적인 전략을 가져가시고 그리고 자 이렇습니다. 신규주들은 역사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펼지 또 어떤 단타들이 붙을지 모르니까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솔라시오 기업은 어떤가요? 솔라시아는 지금 이 종목은 조금 소프트웨어 관련주 같습니다. 그래서 네, 스마트 카드 하는 예, 데죠. 스마트 카드 쪽에 어떤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뭐 앞으로의 좀 흐름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기업적으로는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네. 알 수가 없다. 굉장히 애매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오늘 뭐 1,700원 안 깨지면은 손절란을 굉장히 바듯하게 잡고 한번 들어가 볼 수는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째 전체적인 뉘앙스는 뭐 굳이 그렇게 사시려고 이런 느낌도 전 받았거든요. 솔직히 정영한 시사께서 트레이딩 하신다면 이 솔라시아 지금은 살 자리가 조금 아니다고 네,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저 같으면은 조금 밑꼬리를 잡아서 오늘 아침에 밑꼬리를 잡아서 일단은 뭐 한 5% 정도 이신하고 네. 50%는 들고 가는 그런 짧은 전략을 저는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은. 네, 알겠습니다. 자, 솔라시아 사고 싶다고 얘기하셨는데 정영한 시사께서 그래도 이래저래 답을 좀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궁금하신 사항이 더 있으실 것도 같고요. 뭐 충분하십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풍산이요. 풍산이요? 예. 네. 풍산이 목표가가 어느 정도 갈 것 같은가 그것만 좀 간단히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네, 지금 차트상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 예. 예, 지금 들고 계신 종목인 것 같은데 지금 29,000원 정도 오늘 뭐 29,500원도 찍었네요. 네, 제가 한 일주일 됐죠. 풍산을 제가 상담했는데요. 네. 들고 있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뭐 이 하방 상향 쪽으로는 이 종목이 지금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어디까지 간다라는 계산보다는 사실은 어디에서 빠진다라는 개념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풍산은 앞으로 반등 가능하다. 그러나 조정 구간이 올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풍산 같은 경우는 한 35,000원까지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차트에서는요, 보통 어느 정도에서 눌리면 일단 1차적으로 나오시고 싶은 분들은요? 네, 오늘은 윗골을 좀 달았는데요. 네. 29,500원 찍고 좀 윗골을 달았는데 그래도 종목은 아직까지 흐름 괜찮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조정을 받는다면 27,000원 지지받는다면은 다시 상승할 것이다. 조정받는다면은. 근데 풍산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흐름을 봐서는 조정을 받는다 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28,000원 이하는 안 떨어지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뭐 10시 19분 통화했느냐 투자해오서 코너 오늘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어야겠습니다. 저희가 휴맥스에서부터요. 풍산까지 종목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카페 투자클럽앤 증권 아카데미 정양환 시사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700을 두고 공방이 아주 치열하게 오늘 아침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710까지도 갔었고요. 1,700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시초가가 형성이 됐었지만 또 상승폭을 줄이더니 1,700도 하회하다가 지금 다시금 1,700, 다시 1,699까지도 살짝 내려오기도 하는군요. 외국인들이 기관과 손을 잡고 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었는데 기관에서 슬쩍 발을 빼면서 지수가 1,700에서 슬슬슬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는 모습들 뜨문뜨문
모습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도 오늘은 우군으로 보기에는 조금 힘이 드는데요. 외국인이 850억 정도 사주는 지금 시각이 10시 20분입니다. 전강 후약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다라는 점. 일단 매수하실 분들 또 차익 실현하실 분들 서로 입장이 좀 다르겠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